안녕하세요. 순천하라 제6장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포항 학도병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학도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포항 학도병 6.25 전쟁이 발발한 직후 전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수도가 대구로 이전되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여 참전하였다. 특히 대구로 피난 온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조국을 지키고자 자발적으로 참전을 지원하였다. 전쟁 전 기간 가운데 이 시기가 가장 많은 학도 의원군들이 참전을 지원하여 활동하였다. 전쟁 초기 한국군은 병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격대의 편성은 이들 학도의원군의 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동상육군본부 정훈감실의 수천 명의 학도기관 대원들이 지원을 기초하여 유격대 편성을 지원하거나 협조하였다. 전쟁 초기 유격전의 필요성은 최초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먼저 제기된 바 있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이전인 8월 초에 이 대통령은 유엔군 사령관 메가다 장군에게 북한군 후방에서 상륙작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많은 한국 청년들이 사올 의사가 있었으며 심지어 유격대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이 시기는 대구 시내는 북한군 반격포 포탄이 10여 발 떨어져 정부와 주요 군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등 가장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었다. 이때 많은 피난민들이 다시 짐을 꾸려 남하하기도 하였지만 일부의 시민들은 오히려 군에 지원하여 나서고 있었다. 이에 고무되어 많은 수의 학생들도 군의 모병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어린 중학생 소년에게 장성한 대학생이 이르기까지 학도의원군의 이름으로 실전에 참여한 학도들은 그로부터 6.25 전쟁의 전 기간을 통하여 모두 27,700여 명에 이르렀고 후방지역에 또는 수복지역에서 선모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무려 20만 명이나 되었다. 개별적으로 현재 입대를 지원하여 국군 정규부대의 장병으로 참전하는 학도들이 줄을 이었으며 상당수의 여학생들도 간호원으로 출정하였다. 학도 의용병들은 마지막으로 보류됐던 낙동강 방어선에서 계급도 군번도 없이 백의종군하는 가운데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그 가운데 약 700여 명의 학도병들은 7월 중순 부산에서 유엔군으로 편입되어 일본에 건너가 훈련을 마친 다음 9월 15일에 개시된 인천 상륙작전의 정규 부대원으로 참전하였으며 일부 학도병들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양동작전인 영덕 장사 상륙작전에 투입되었다. 비록 그들의 희생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켰다는 것은 한국 전쟁사에서도 기록된 사실이다. 나라를 위해 꿈도 버리고 학도병. 어머니,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1950년 8월 11일 새벽 4시 반 포항여자중학교에서는 나라와 가족을 위한 71명의 희생이 있었다. 나라를 위해 자원하여 학도병이 된 학생들은 그 전투에서 마지막까지 싸워 지켜냈다. 하지만 그 학도병들은 부모의 품에 안기지는 못했다. 포항여자중학교를 지키는 학도병 중 이욱은 학도병은 북한군이 언제 내려올 줄 모르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머니께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학도병의 편지.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가 죽인 사람이 10명은 될 것입니다. 저는 2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리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한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수리탄이 폭발하는 소리는 저희 고막을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북한군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었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님,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하고 부르며 어머님 품에 들썩 안기고 싶습니다. 어제는 내복을 제 손으로 빨아입었습니다. 저는 그 내복을 갈아입으면서 왜 수의를 문득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에게 갈아입히는 수의 말입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문득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마시고 싶습니다. 아, 놈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설 테니까요. 1950년 8월 10일 아들 이욱은. 전투훈련도 없이 참전한 71명의 학도병들은 그날의 북한군과의 전투로 48명이 전사했다. 서울 동성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욱은 학도병 역시 그날 전사했다. 이 편지의 말미에 글귀가 아직도 내 마음을 뜨겁게 한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러나 그 편지는 마지막 편지가 되었다. 한참 엄마의 품에서 어리광을 부리며 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에 우리의 학도병들은 총과 칼을 들고 살얼음 낀 전장을 누비야 했다. 오로지 나라를 구하기 위해 희생한 그들은 학도병 이전에 누군가의 아들이었다. 이욱은 학도병을 비롯한 학도병은 군번도 계급도 없이 나라를 위해 일어섰다. 이들이 참전이 미국을 움직였고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졌다. 그들이야말로 조건 없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세계를 움직여 오늘날 한국이라는 이름을 보존하게 만든 진정한 지도자들이다. 학도병들의 유해는 처절한 사토가 벌어진 낙동강 방어선의 다부동과 포항, 안강, 영덕 그리고 한반도의 이름 모를 곳에 묻혀 찾기조차 어렵지만 그들의 숨결은 그들이 지킨 대한민국 영토 모든 곳에서 항상 느낄 수 있다. 누군가의 아들인 학도병들이 있었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